피비린내 나는 보복전이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라고 하는 저쪽은 현재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우리나라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이나 규모나 그 파괴력 모든 분야를 다 비교하더라도 하마스가 이스라엘한테 덤빈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마스는 왜 이번에 이와 같은 일을 감행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결정적으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도 아닌 것들이 국가라고 국가의 이름을 참칭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범죄와 테러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북한 괴뢰가 생산해서 만든 무기들이 하마스 진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란을 경유하거나 아니면 직접 북한 괴뢰가 하마스 측에 북한산 무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근본 이스라엘을 공격한 데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만든 그 무기를 제공한 북한 괴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살해하거나 자국민들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피해를 준 상대방, 즉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복의 대상이겠죠.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제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실제 1972년 당시 서독 뮌헨에서 개최되었던 하계 올림픽 때 팔레스타인 단체의 무장괴한들이 이스라엘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그 숙소를 급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끌고 나갔죠. 그 평화스럽던 그 뮌헨 올림픽의 그 선수촌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정보기관인 BND를 비롯해서 독일의 특수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테러범과 인질들을 동시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이후에 이 뮌헨 선수촌을 습격했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할 때는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보복전을 실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당대 최고의 살인기술자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고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차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모사드의 공작관들은 그 아이만의 소재지를 파악했고, 그리고 아이만을 현지에서부터 살은 채로 납치를 해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교수형을 시켜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사드 해외 첩보 공작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신베트라고 국내 보안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모사드와 신베트가 미국 같은 CIA와 FBI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잡혔다고 하는 250여 명의 인질들 가운데 영국인들이 있어요. 또 영국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미 죽었습니다. 자, 드디어
영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어디에 움직였을까요? 바로 SAS, Special Air Service라고 하는 현존하는 전 세계의 특수부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이 특수부대가 이미 가자지구 근처에 이스라엘 영내로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SAS, Special Air Service는요, Who dares win? 이 말은 그들이 쓰고 있는 모토이기도 한데 용감한 자만이 승리를 가져갈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SAS의 그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훈련을 겪어야 되는데 가히 인간의 육체로 견뎌내기 어려울 만큼의 힘든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SAS의 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SAS는요, 이미 1980년도에도 런던에 있던 이란 대사관에 침입했던 이라크 계열의 무장 괴한들이 난입을 했을 때 총 6명이 무장한 채로 들어와서 그 이란 대사관 직원들과 현지 영국 사람들을 인질로 삼았습니다만은 중간에 인질 한 명을 갖다 살해해서 바깥으로 내 던져버리죠. 자, 거기에 격분한 영국의 지휘부들은요, 바로 SAS의 활동을 재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란 대사관의 내부 평면도를 충분히 숙지했던 SAS 요원들은요, 바로 곳곳에서 예를 들면 옥상에서는 레펠을 타고 창문을 부수면서 들어가고, 또 이미 들어가기 전에는 섬광탄을 먼저 던지고 연막에 퍼지는 가운데에서 그 테러범들의 6 중에 5을 사살해버리고 1명은 생포하는 그런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것처럼 대테러, 인질 구출 이런 쪽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곳이 바로 영국의 Special Air Service, SAS가 되겠는데, 이 SAS가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샤렌 메트칼이라고 하는 특수부대 조직이 있죠. 바로 그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젊었을 때 근무했던 바로 그 부대고, 그의 형 조나단 네타냐후가 근무했던 바로 샤렌 메트칼입니다. 이 전설의 샤렌 메트칼 역시 1976년 우간다에 있었던 그 엔테베 공항에서 인질 구출 작전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승객들과 또 여러 외국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의 형인 조나단 네타냐후, 당시 그 특공대의 팀장이었던 분이 팔로우 미 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다가 게릴라들을 사살을 했지만 본인 또한 총탄에 맞아서 결국에는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슬픈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SAS의 활동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해악을 끼친 모든 이들에 대해서 아마도 피비린내 나는 보복전이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라고 하는 저쪽은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왜 이 샤렌 메트칼이나 영국의 SAS의 얘기를 하냐면요, 북은 지금 국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테러 범죄 집단이 바로 북한 괴뢰입니다. 꼭두가시 국가고 국가의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만은 저것들은 국가라고도 할 수가 없는 전제 왕권, 독재 세습 체제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김일성 우상교라고 하는 저 미친 미신에 신봉하고 있는 광신도 교도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 성향으로 본다면 토탈리테리언리즘, 전체주의에 입각한 딕테이터십, 독재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북이
이스라엘의 코털을 건드렸어요. 그것도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할지를 같이 보면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여건과 기회를 우리는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명목상으로 지금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국정원의 파견 요원이 나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대사로 나가 계신 분도 아마 정보 업무에 대해서 과거에 해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에서는 지금 북에 대해서 보복전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의 정권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는요, 이스라엘 정부 측, 그리고 우리 정보요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국정원의 파견 요원들은 이스라엘의 정보부와 잘 협의를 해서 북한 괴뢰를 어떤 식으로 섬멸하고 보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 보면은 개봉이라는 적이 있어요. 카이펑. 중국에 아마 그 중간 정도의 그 낙양과 정주와 있는 뭐 그 조금 위쪽에 아마 있던 걸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카이펑에는요, 아시안 유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쪽에도 러시아 계통의 유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 모사드는요, 분명히 현지에 나가 있는 공작관, 저같이 활동했던 그런 공작관을 이스라엘에서는 카차라고 그러는데요. 그 카차 플러스 살인 조직이 키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런 그 비밀 정보 요원들, 즉 공작관들을 활용한 지금 비밀 행동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요, 이럴 경우에 바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준군사작전을 합니다. 즉 적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공격을 감행하되, 그것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준군사적인 방법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고를 가장한 보복전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2004년도인가요? 평안북도 용천시 그 기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열차 폭발의 현장에는 핵 물리학자들, 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고, 또 그 분야를 배우려고 하는 시리아에서 왔다고 하는 12명의 시리아 과학자, 기술자들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용천역 폭발 사고로 인해서 모조리 다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교통사고, 용천 기차 폭발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건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스라엘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영국의 특수부대가 지금 활동을 개시를 했고요.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디펜스 포시스 해가지고 IDF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군이 지금 비상 걸렸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예비군들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다 모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복할 수 있는 시간만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잡혀 있는 그 인질은 반드시 구출을 하겠죠. 어떤 식의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아마 그 인질들은 구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야말로 피해 보복전이, 설력전이 아마 전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자 지구에서 이제 피해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요, 이 기회를 통해서 북에 대한 보복과 응징 살육전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자, 살육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제 자신이 무슨 뭐 전쟁광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잔인함에 미쳐 날뛰는 정신병자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적의 무리들, 국제사회에서 테러 세력들, 범죄 집단으로 되어 있는 저 북한 괴뢰를 없애버리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대사는 과거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직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이스라엘 측과 잘 협조해서 북을 다 죽일 게 없어요. 김정은과 그 몇몇만 죽여버리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런 그 보복전을 한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철저하게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몇 달 전입니다.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원 네트워크 행사가 있었어요. 코리아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 해서 줄여서 키온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셨던 이스라엘 대표단들을 제가 그날 저도 참석해서 만나봤더니 뭐 예루살렘시의 부시장도 오셨었고 전 외교부 차관, 미국에서 대사까지 했던 분도 왔었고 무슨 언론사 부사장, 사장 이런 분들도 오셨는데요.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명함을 교환하려고 했더니 명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 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10중 8구 그 사람들이 모사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날도 이스라엘 대사께서 자기가 먼저 이 회의장을 나간다는 그 양해만 구하면 될 텐데 굳이 공항에 이스라엘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IT 분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사드 요원들이 별도로 지금 또 들어오고 있구나. 이미 한반도 내에서 모사드의 준군사작전이 시작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육감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뭐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뭐 공격을 했다. 뭐 그런 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네타냐후가 개인적인 비리로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 또 기습 공격을 통해서 네타냐후를 갖다가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 정권 붕괴를 유도하려고 했다.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그런 평가들, 분석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자,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고 나서 본처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죠. 자,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 이삭의 후손들은 그때부터 첩의 자식과 본처의 자식으로 분류가 되고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를 낳고 그 야곱이 12형제를 또 낳으면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12지파, 12개 부족이 연합으로 구성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는 사이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늘 본처의 자식들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불구대천의 그 원수처럼 돼가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재벌집에도 그렇죠.
뭐 현대나 두산이나 다 그런 그 첩의 자식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본처의 자식들과 첩의 자식은요 반목과 질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들은 그 본처의 그 감시 감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자체가 즉 첩 본인 스스로가 그런 그 항상 그 뭔가 꼼수를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잔머리를 굴려야만 하는 그런 그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집안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한 국가의 민족이 돼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이 남자가 자손들을 갖다가 여러 여자로부터 낳게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랍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를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러한 그 아주 복잡한 혼맥, 인맥관계 그리고 자손은 번성해서 나올지 몰라도 늘 본처와 첩들 간의 그런 그 반목, 질시 이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팽배해 있는 게 바로 그쪽 팔레스타인 쪽의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00여 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의 당시 벨포우 회상인가요? 그분이 유엔 쪽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두 개 국가를 즉 팔레스타인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 두 가지를 두 개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했었어요. 그럴 때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 유태인들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나라가 건립이 됐죠. 물론 48년도 5월 14일 날 국가가 건립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5월 15일 날 주변에 있던 5개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자, 나라를 세운 지 하루 만에 전쟁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었었죠. 그러나 기가 막히게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지났나요? 67년도 그 6.1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그 제3차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요. 처음에 하루 이틀 잠깐 밀렸다가 그 다음에 또 다 뺏어서 시나이 반도로 골란고원까지 다 뺏어버리는 그런 또 전승을 갖다가 거두게 되죠. 자, 그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줬던 그 귀한 승리의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그 전설의 공작관 그 엘리 코엔 그 돌아오지 않는 스파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있습니다만 그 엘리 코엔이 역할을 함으로써 시리아군을 대패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한 70년씩 100년씩 지나면요 아주 주접을 싸고 꼴값을 떨고 그 여호와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이런 짓들을 해요. 그래서 숱하게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그런 아주 그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지금도 보십시오. 1948년도에 그 세워진 이스라엘에서요. 수도 서울은 예루살렘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는 텔아비브가 되겠습니다. 그 텔아비브에서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즉 뭐다? 남자 며느리를 받겠다. 여자 사위를 보겠다. 또 잘 크던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트랜스젠더가 돼서 가슴을 키우고 립스틱 바르고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에 입각한 순결주의 절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국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마치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길을 가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퀴어 축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소위 말하는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와 같은 LGBT가 성행을 하는 이런 그 반역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시오니즘에 입각한 성결한 유대교를 갖다가 유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미쳐서 LGBT에
동성애에 눈이 멀어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누가 들어준다? 사법부가 들어준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과 사법부가 계속 부딪혀요. 마치 최근에, 아니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매우 흡사하죠. 매우 흡사하다는 건 뭡니까? 김명수 대법원 체계에서 과거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고 이 법조계에 들어왔던 이런 판사, 검사 이런 놈들이 지금 엉뚱한 작당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무슨 네타냐후 수상이 뭐 본인의 비리를 숨기고 무슨 뭐 극우적인 그런 그 정권을 유지하게 산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베냐민 네타냐후가 극우라고 보도를 하려 그러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법부나 또 무슨 그 동성애, 양성애, LGBT를 얘기하는 자들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는요. 극좌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극좌라는 말은 하지 않고 오직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해서만큼은 극우다. 그리고 아주 그냥 그 팔레스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아주 그 사악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대한민국의 민노총이나 민주당에서 정통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하마스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헤즈볼라가 있다. 뭐가 거기에 해당되죠? 예,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이런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하마스다. 헤즈볼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찾아온 하마스의 전쟁을 일으킨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까지 해야 되냐면 북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핵시설 그리고 그 핵을 관리, 감독, 개발하고 있는 기술자, 과학자들을 어떠한 사고의 형태로 제거를 할지를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과거 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이 되었던 거고 지금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서 국가정보원으로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국가의 정보기관이 일을 하려고 하면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아프간에서 우리 국민들을 퇴각시킬 때 우리 그 공군 수송기가 급거 대만의 양해를 얻어서 대만 영공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프간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우리 CCT 요원들 혹시들 기억나십니까? Combat Control Team이라고 하는 그 CCT 요원들이 그때 동행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 그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을 또 가족들까지 다 끝까지 남아서 탈출시켰는 게 바로 제가 지금 그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 친구 역시 저와 같은 일을 했던 공작관 후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정말 사람을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 공작관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요원들 공군의 공정통제사라고 하는 CCT, Combat Control Team이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무사히 구출해 왔고 그때 일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구해 왔었죠. 자, 이것처럼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수없는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정예로운 용사들을 활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공작관들과 그리고 특수 요원들이 합세해서 북한 지역을 괴멸시킬 수 있는 아주 호기가 찾아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는요, 반드시 이 나라의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아주 그 긍정의 방향으로 이걸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다시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북한 괴뢰가 하마스와 연계해서 못된 짓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란까지도 포함돼서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에서도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